오늘은 평균값 정리해야 돼. 평균값. 평균값 정리. 이게 평균값 정리에 들어갔다는 건 일단 예상되는 중간고사 범위의 끝받지에 다다랐다는 건데 끝자락에 있잖아. 130쪽 평균값 정리를 한번 볼까요? 얘가 처음 배우면 조금 어려워요. 처음 배우면 좀 어려운데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번 할 건데 시험 전까지 오늘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거기 보면 130분이었는데 정리가 두 개 있어. 로레 정리가 하나 있고 평균값 정리가 하나 있어. 일단 로레 정리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내일 학교 안 가지, 그렇지? 오늘 집 가면 프리덤이야? 자유야? 나도. 학원도 이번 주말에 방학이야. 여러분들 주말에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나도 드디어 방학이다. 자, 다짜고짜 수업 시작하면 너네가 너무 힘들어하겠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있어. 맞아. 더 온도를 낮춰줘? 네. 에어컨 온도를? 그래, 거기 있네. 땡큐. 좋아. 자, 학교에 오랜만에 가니까 적응하고 있어? 다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무 피곤해? 쉽지 않지.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니? 아직 없니? 딱히 없어? 물어봐. 시간이 빨라가지고 일단 요번 주말 푹 쉬시고 또 연휴 좀 즐기고 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지. 오늘은 진도 끝낼 거고, 그래서 로레 정리를 시작으로 진도를 마무리할 건데, 로레 정리 거기 펼쳐 보시면 뭐 엄청 줄글로 막 줄줄줄 써 있잖아. 근데 바로 1번에 로레 정리 해놓고 거기가 일단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뭐에다가 중요하다고 해두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준 구간이 있을 거야. 거기서 첫 번째 포인트 연속이어야 돼요. 로레 정리는 연속일 때 쓸 수 있어. 연속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일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같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또 쓸 수 있어. 미분 간. 그 다음에 FA는 FB이면 여기가 이제 결국 로레 정리의 핵심이야.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뭐랄까, 로레 정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 로레 정리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결론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핵심은 또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말한 구간의 양 끝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 구간의 시작과 끝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때가 있냐면 순간 변화율이 0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x는 a라는 시작점과 x는 b라는 구간의 끝점이 있어. 이게 구간의 시작과 끝이야. 자, 여기서 일단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미분 가능하려면 뾰족하게 안 생겼겠지. 둥글둥글하게 생겨야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겼을 거야. 근데 시작과 끝이, 자, 구간의 시작의 함수값이 여기였다면 끝에 함수값 역시 여기여야 돼. 이런 식으로. 즉 시작한 데서 다시
돌아와야 돼. 도착적 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다 둥글둥글하니까 결국엔 만약에 시작이 올라갔다면 끝점은 여기랑 일치하는 데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겠지. 만약에 내려가면서 시작했으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겠지. 그 내려가는 순간 또는 올라오는 순간 이때 접선의 기울기이자 순간 변화율이 어때? 0이죠. 그렇죠. 0이에요. 그렇잖아. 즉 올라갈 게 있으면 내려오기도 해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즉 함수 값의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 이때 다 순간 변화값이 우리가 0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야. 그때의 x 값을 우리가 뭐 c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순간이 어쨌든 있다라는 게 롤의 정리. 이걸 롤의 괜찮아요? 이걸 롤의 정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 만나는 건 대표적으로 롤의 정리가 뭘 자꾸 물어보냐라고 하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게 될 거예요. 구간의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함을 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찾게 만들 거야. 이거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언제 순간 변화율이 0일지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핵심. 이 두 개가 핵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거랑 비슷한데 아주 조금 다른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가 좀 어려운데 오늘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좀 만나볼 겁니다. 이 평균값 정리도 여러분들 보면 똑같아. 자, 평균값 정리 땡땡 해놓고 어디서 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여기서 뭐래? 얘도 전제 조건이 연속이어야 해요. 얘들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는 이것도 똑같아. 얘도 또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는 즉 전제 조건이 둘이 똑같아. 그래서 둘이 자꾸 붙어 다니는데 결론이 완전 달라. 결론을 여러분들이 완전 구분해야 돼. 거기 결론 보면 뭐래? 식이 독특해. 구간의 양 끝점을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이거. 구간의 양 끝점을 가지고 뭘 만든 거지? 이게 무슨 변화율? 이건 평균 변화율.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거. 이 평균 변화율 값을 갖는 순간이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럼 아까 거랑 차이가 뭐야? 아까 거랑 차이가 구간의 양 끝이 롤의 정리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하다 보면 저 상황도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 그렇지? 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야. 주어진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되지. 그러면 주어진 구간의 양 끝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봐. 이렇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인 순간 변화를 갖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어딘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렇지? 이런 게 무조건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머릿속에서 이해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평균값이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자꾸 쓰일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 이해하는 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200번 한번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나랑 같이 봤던 저 롤의 정리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음. 200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함수가 주어진 게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줬어. 근데 이거의 구간이 얘 갇힌 구간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이렇게. 여기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야. 그러면 일단 로레 정리가 성립이 되려면 이 함수가 뭐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원래는 연속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연속 맞죠? 그치? 그리고 얘 이 구간에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얘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렇죠? 2차 함수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한테 제시한 구간의 시작과 끝에 함수값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실제로 확인해보면 똑같죠? F-1도 5, F2도 실제로 똑같아.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착하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주어진 구간의 양끝점이 똑같아까지 만족시켜줬어. 그럼 우리 뭐만 쓰면 돼? 도함수가 0일 때의 값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F'X가 그래서 4X 빼기 2고 이게 언제 0일까 하면 결국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냥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한번 202번 방금 로레 정리 적용했듯이 요거 내가 칠판에서 평균값 정리 한번 또 같이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fx 이렇게 줬어.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그치? 그 조건은 이미 충족시켰어. 그러면 평균값 정리니까 우리 뭘 봐야 돼? 구간의 양끝을 가지고 뭘 만들어? 평균 변화율 값을 찾겠지, 그치? 이거 찾아. 그래서 4 빼기 1분의 f4 빼기 f2를 찾으면 돼. 그 사람 뭐 나오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도함수가 즉 F'X인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언제 이 평균 변화율 값의 단위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하는 게 C의 값. 이렇게 해서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이제 요 204번인데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을 좀 줄게. 이게 무슨 논리인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이건 뭔 말일까? 이거 무슨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건데 이걸 보고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되게 힘든 문제긴 해. 그래서 한번 오늘 맛보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평균값 정리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해서 204번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가족권에서는 그냥 F의 0이야. 0일 때 자 0,1을 지난 다음에 다음 함수 fx 그래 그러면 그건 그냥 F의 1이구나 하고 끝. 그리고 나조건에 보면 0부터 2를 볼 거래. 여러분들한테 구간 정해줬어, 그지? 이 구간에서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한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4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뭔가요? 다시 0,2에서 이 다음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뭐라는 거야? 4라는 거 아니야? 이 다음 함수가 0부터 2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진짜 커봐야 4라는 거야. 아무리 커도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게 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왜 꺼내냐면 이런 거지. 자, 여러분들은 뭘 아냐면 여러분들한테 준 이 구간의 양끝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 값이 있을 텐데 걔는 무조건 접선의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순간이 무조건 있지. 무조건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구간에 저 논리를 적용해봐. 이 구간에다가. 즉, 이 구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f'x라는 어떠한 순간 변화율 값은 우리가 무조건 이 안에는 이 순간 변화율 값 안에는 무조건 이게 있겠지. 그러면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 무조건 있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이 구간 안에는 이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있어. 그지? 이게 평균 정리였어, 그지? 그니까 이 구간 안에는 이 얘네들 구간의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구간의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분명히 있어. 그지? 근데 그게 해봤자 몇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 역시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니라는 거였어. 이 식에서 할 수 있겠니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F0은 뭐라고 줬으니까 가족권에서 F0은 1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F2는 최대 몇이냐? F2가 그래서 최대 9개네요. 정답 9. F2의 최대값 물어봤잖아. 이게 평균값 정리. 어려워요. 평균값 정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면 목표한 진도가 끝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유형들 위주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넘겨주세요. 피곤들 하지. 자. 됐니? 지워도 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끝내고 평균값 정리를 끝내고 우리는 이제 총복습자료 가지고 복습 한번 하러 가볼까요? 다시 함수의 극한부터 이분계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들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방금 했던 문제 반복해서 여러분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꼭 알겠지? 자, 한번 1번 여러분들 한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그래도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 제일 좋잖아. 수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감을 갖는 단어인데 이 상태야. 우리 극한값 구하라는 극한값을 여러분들한테 줘놓고 주어식의 미정계수 구해주세요. 미지수 A, B 구해주세요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그냥 극한값 구하듯이 구하겠네. 여러분들 분모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로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죠. 왜 먼저 쓰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극한식 나오면 무조건 x가 어딜 향해 가는지 그 값을 대입을 해보고 봐야 돼. 그러면 0을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가니까 여기서 0을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간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식이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첫 번째 식 하나 찾았어. 그래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찾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이 0분의 0꼴인 거네.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자꾸 물어볼 건데 0분의 0꼴이면 새로운 극한값이 튀어 나오는 거야. 그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어려운 문제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한 b를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a 하고 마이너스 루트에 a 마이너스 6을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3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에 뭘 곱하겠어? 여러분들은 이 분자에 있는 켤레 식을 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곱하고 나면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분자는 2x 더하기 a에서 a-6을 빼니까 분자 뭐가 돼? 분자는 2x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분자가 2x 플러스 6이 되니까 2의 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분모의 루트 2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6 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 x 플러스 3이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극한값은 2 곱하기 여기에 이제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도 a-6이네 루트에 얘도 그건데 그래서 2 루트 a-6분의 1 하니까 이게 루트 a-6분의 1이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네. 이게 2분의 1이다. 그럼 a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뭐가 돼요? 10이 되나요? a가 10. a가 10. 그러면 b는 우리가 찾아놓은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괜찮아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좀 기억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 그러면 한번 3번 해보세요. 3번. 정리하실 친구들은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셨으면 3번을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감각을 좀 되살려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건 뭐야? 이거 fx가 뭐로 시작한다? 그렇지, 3x 제곱으로 시작한다. 즉 최고차 개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파워 게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fx가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밑에 식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뭐야? x가 2일 때 분모 어디로 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f2가 뭐다?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밑에 식에서 식을 어떻게 세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2랑 x-1이랑 곱한 식을 또 나눈 건데 fx가 0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f2는 0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 뭔 말이야? f2는 0이다라는 거.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상태. 근데 최고차 기술이 몇인 상태? 3이니까 식을 쓸 때 3에 x-2랑 나머지 인수를 하나 모를 뿐 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인수분해 된 형태로 쓰기로 했던 거. 이래야 어떻게 되니까 계산이 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최종적인 극한값을 내보면 2 들어가면 2니까 안 써도 되고 3에 2-k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6이래네. 이게 6. 그럼 k가 뭐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네. x 플러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1이지? 그치? 깜짝이. 그래서 3분의 3대에서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 두 개 약분되네. k가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k가 마이너스 4. 그래서 fx 최종적인 뭐야? fx는 최종적인 식이 3의 x-2에 x 플러스 4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24다라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죠? 그렇다면 5번도 한번 해석해볼까요? 이 3번까지는 많이 한 건데 5번은 내가 아마 안 해줬을 거야. 5번에 나와줬거든. 이게 모의고사에 많이 쌓여있는 발상이 쉬운 버전인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날 건데 일단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가족권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꽤 많지. 가족권부터, 그지? 자, 가족권 fx가 뭘로 시작해야 돼? 그치, 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다음은 플러스 3x 제곱. 여기까지 찾았어? 가족권에서. 왜냐하면 요번에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파워게임이잖아.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으로 맞춰주고 그 2차식 개수 비율이 요 3으로 딱 떨어지게 식을 x 제곱 더하기 3x라고 맞춰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조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정형화된 형태인데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 개수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특정 값으로 가면 대입하는 거야. 그 특정 값 중에 0이라는 되게 특정한 값이 하나 있는 것 뿐이거든. 쟤처럼 일단은 좀 받아들이시면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겠지. 그럼 분자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럼 이 말은 F0은 뭐라는 거야? 0이다라는 거야. F0이 0이다. 자, 얘들아, F0이 0이다. F0이 0이다. F0이 0이다. 상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이 말은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몇 차식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 제일 작은 항이 몇 차 항이야? 1차 항 아니야?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1차 항으로 끝나네. 그러면 결론부터 무작정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일단 여기서 멈춰서 식을 마저 더 써볼게. 자, F형은 0이라서 상수항이 없고 1차 항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fx에서 1차 항을 미지수로 그렇게 ax로 일단 더 볼게. 끝내볼게. 이렇게 ax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 우리가 가져간 fx를 다시 어디다가 넣어야 돼? 가와 나중에 당연히 나에다가 넣어서 극한값이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5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볼까 봐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x는 5인 상태야. 여러분들 그러면 분모랑 분자에서 다 뭘 지워? 이 상태는 지금 x가 다 있으니까 다 하나씩 지워. x 없애고 그러면 세제곱은 제곱이 되고 제곱은 1차가 되고 x는 사라져서 상수 a만 남아.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넣어? 0 넣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 살아? 이거는 얘만 살지.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5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5인데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극한값이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주잖아. 얘가 맨 끝에 차수가 뭔지 알려주면서 이게 그 아이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 상황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 왜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마지막에 뭘 넣을 거니까 0을 넣을 거니까, 그치? 다시 얘로 남을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 F형은 0이니까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x 제곱이야. 만약에 그 x 제곱이었어. 그러면 상수항도 없고 몇 차씩도 없겠어 당연히. 1차 항도 없겠지 만약에 x 제곱이면. 그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얘가 x가 0으로 갈 때야.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마지막 항의 차수.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제한된 거야. 마지막 항의 차수가 1차 항이다 라고 얘기해 준 플러스 이 극한값이 그래서 마지막 항의 개수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건데 나도 한번 잘 정리해 놔봐. 정리해 봐. 예를 들어서 조건으로 이런 걸 줬어. 예를 들어 이런 걸 줬어. 그러면 이게 fx가 시작은 뭔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 5x 제곱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극한값 낼 때 자 여기 앞에는 다 x가 최소 2개 이상 있겠지. 사라지면서 여기는 그러면 적어도 x들이 하나씩은 남아있겠네. 근데 그럼 거기에다 0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어차피 다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만 사라져서 5가 남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오케이? 이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 잘 챙겨가세요. 알겠죠? 이거 아이디어. 그래서 5번 잘 챙겨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했던 7번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정답은 몇 번이야?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 저거 두 개가 각각 수렴한데 그랬을 때, 자, 이게 각각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각각 수렴하면 얘는 뭐 할 수 있어? 수렴을 해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어? 그냥 연산을 할 수 있지. 수렴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하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연산해야 gx만 나오니? 요 두 개를 무슨 짓을 해야 gx만 나오니? 나눠야 되지. 누구를 나눠야 돼? 누구로 나눠? 얘로 나누지. 그치? 얘로 나누잖아. 근데 나눌 때는 항상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누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뭐일 때 조심해야 돼? 어떤 숫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돼? 자, 나눌 때는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얘는 fx가 0이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나눌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땡.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fx의 극한값이 0이야. 예를 들어 0이야 이거. 좌극한, 우극한 다 0이야. 근데 gx가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2야. 근데 그래봤자 fx는 좌도 0이고 우도 0이라 곱하면 1, 2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있다. 그럼 니은은 어때? 니은은? 역시 이게 두 개가 수렴한대라는 말은 또 뭐 할 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사칙 연산할 수 있다는 거야. 수렴하니까 각각이. 그러면 같은 논리로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올까라고 하면 요번에 반대로 얘를 얘로 나누지. 이거 역수를 여기다 곱해야 되지, 그렇지? 역수를 근데 함부로 만들면 되는데 뭐가 없어? 또 fx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니은도 땡. 니은도 땡. 얘도 똑같은 예시가 있어. 예시도 똑같아. fx가 예를 들어 0이야. 극한값이. 얘도 0이야. 근데 gx가 1, 좌극한 1, 우극한 2야. 그럼 1분의 0이나 2분의 0이나 0인데. 그래서 니은 땡. 정답은 디귿이 되겠죠. 디귿은 두 개를 그냥 어떻게만 하면 돼? 곱하기는 분모가 0이다 0이 아니다라는 게 필요 없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분의 f가 수렴하다는 건 암묵적으로 gx는 0에 가는가 안 가.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푹 쉬었다가 7시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쉬세요. 피곤해 보니까 푹 쉬시게.